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 60대 중반 할머니입니다. 손주는 아직도 못 봤네요. 딸은 아직 미혼인데 요즘 신정 같아서는 결혼 안 시키고 그냥 평생 끼고 살고 싶네요. 자식 결혼시키고 이렇게 제가 마음고생할 줄 몰랐네요. 아들은 결혼하자마자 분가해서 얼굴 한 번 보고 살기도 힘들어요. 저희 부부 생일 때 한 번씩, 설 추석 한 번씩 1년에 저희 집에 딱 4번 오네요. 요즘 아가씨를 똑똑하고 말 잘하잖아요. 옛날과 달리 요즘은 다들 그러나 봐요. 시어머니 앞에서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다 아는 저희 며느리. 제가 비위 맞춰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고부 갈등이다. 시월드다 말들이 많지만 옛날 옛적 저희 시집살이 살 때나 시댁 무서웠지 요새는 어디 그런가요? 저희 며느리도 제 앞에서 틈만 나면 이혼이 흠이냐. 지금 세상은 여자들이 이혼하면 더 잘 산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뿐인 제 아들 저 때문에 중간에서 새우등 터지고 마음고생할까 싶어 말 한마디, 전화 한 번을 눈치 보면서 조심하면서 살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주변 친구들 다 며느리를 상전처럼 모시고 삽니다. 생일이며 명절에 저희 집에 오면 저희 며느리는 꼭 술 한 잔씩 거하게 드십니다. 잔치상에 술 도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 저도 알고 여자는 어른 앞에서 술 마시면 안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 바깥 창반이 작년에 심근경색으로 건강에 악화되면서 술이랑 담배 같이 딱 끊은 지 1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집은 식구들끼리 모여도 아버지 건강 이야기하면 술 잘 안 마시게 됐는데 저희 며느리만 그렇게 소주를 사와서 마셔요. 저희 남편이 소주 킬러거든요. 며느리가 기름진 음식 먹고 나서 소주 한 잔 어찌나 시원하고 맛있게 마시는지 술 안 마시는 저도 한 잔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그걸 보는 저희 남편은 오죽하겠어요. 제가 뭐라고 하면 잔소리가 되겠지 보셈 싶어서 속으로 꾹 참고 아들 옆구리만 툭툭 찌르는 돌리는 것 아들이 말려도 듣지도 않습니다. 며느리는 그렇게 술을 마시다 취하면 꼭 자기 친정 아버지 이야기를 해요. 사돈어른께서 간암으로 6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자기 아버지 어릴 때부터 집에만 가면 술 먹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싫었는데 지금은 소주 한 잔 보면 아버지 생각난다며 왜 그렇게 드셨는지 알 것 같다고. 그리고 자기도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술을 안 마시면 참 많아. 매일 한 잔씩 꼭 마시고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정말이지 가슴이 철렁합니다. 며느리 나이 30도 안 된 29. 92년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딸과도 같은 나이인데 벌써부터 저 어린 나이에 술 안 마시면 잠이 안 온다니요. 심지어 자기 아버지 쪽에 그런 병이 있었다면 더욱 조심하고 술을 더 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남편이 술을 끊으니까 너무 좋다. 한 달만 끊어도 몸이 달라진 게 느껴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권유를 하고 저도 옆에서 이 양반 술값 줄인 게 그래도 살림에 보탬 많이 되더라. 술값 무시 못하겠던데 라고 거들어도 그때만 고개 끄덕이지 지들 집으로 돌아가면 술 끊을 기미도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얼마 전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간경변 초기 진단이 나왔습니다. 간경변은 60대 남자들이 걸리는 줄 알았는데 30대 중반의 정트네가 벌써 간경변이 왔다니 하늘이 노래지더군요. 그나마 정기검진 덕분에 간경변 초기에 빨리 발견돼서 지금부터 치료받고 금주하고 먹는 거 관리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 건강도 걱정이 돼서 물어보니 그렇게 술고래인 며느리는 또 괜찮다고 하네요. 병원에 가서 검진받았는데 지방간 수치가 조금 높긴 하지만 그래도 걱정할 수치는 아니라고.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술 좋아하는 며느리 덕분에 내 아들만 잡겠구나 싶어서 속이 타들어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집안일 해준다는 핑계로 아들네 집에 자주 갔습니다. 며느리는 회사일 특성상 술자리가 많아서 술 마시는 건 어쩔 수 없다더니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회사 안 가는 날에도 보면 토요일 저녁에 술상을 딱 차립니다. 그리고 TV를 보면서 술 마시면서 깔깔대고 그거 보는 겁니다. 시어머니의 저는 그 옆에 살림해주고 있고 며느리는 자기 직업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일이라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 예능 보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게 유일한 낙이라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 하지도 못하겠네요. 그거 안 하면 못 산대요. 그렇다고 주말에만 마시는 것도 아닙니다. 평일엔 회식한다고 마션, 주말엔 스트레스 푼다고 마셔 일주일에 좋기 5번 정도는 마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들네 있을 때는
아들이 제 눈치 보느라 술은 안 마시지만 저 없으면 바로 같이 마시겠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자주 들락거리면서 보니까 며느리가 담배도 피우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안 들키려고 무친장 애는 쓰는 것 같아 보이는데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은 냄새 조금만 나도 금방 알아채죠. 제가 그걸 어찌 모르겠어요. 며느리 곧 아이도 가져야 할 텐데 눌러보셈 저렇게 술 담배를 놓지 못하니 그렇다고 술 담배로 뭐라고 잔소리를 하면 제가 고리타분한 옛날 노인네 될 것 같고 대가 샛며느리가 들어먹지도 않을 것 같아서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눌러보셈 제가 싫은 소리라도 한마디 할라 하면 10마디로 돌아오거든요. 제가 요즘 아들네 자주 간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며느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다른 집들은 며느리가 저같이 돈을 잘 벌면 이쁘다고 업고 다니신대요. 근데 어머니는 진짜 왜 그러세요? 어머니 때문에 진짜 이혼하고 싶어요. 첫며느리 연봉이 얼만지도 모릅니다. 유명한 회사 다니다니까 돈 많이 버는가 보다 싶었죠. 그렇다고 다달이 저한테 용돈 주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명절이나 생일 때 상품권 몇 장 주는 게 다면서 용돈 달라, 생활비 보태달라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바란 적도 없고요. 그리고 저희 아들도 돈 잘 법니다. 솔직히 시부모 입장에서 며느리가 돈을 아무리 벌어봐야 알코올 중독에 제 아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이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뭘 어쨌다고 저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대요. 살림도 엉망으로 보셈하는 거 아들네 집에 가서 제가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해주면서 살림 사는 거 관련해서 잔소리 한번 한 적도 없는데 설령 제가 잔소리 해봤자 걔가 그냥 듣고 있을 성격도 아니고 그냥 제가 다 해주고 맞춰줬는데 다만 아들 술 마시는 거 먹는 것만 관리했지요. 그럼 아들이 건강변 촉이라는데 엄마가 돼서 그것도 안 할까요? 며느리가 자기 건강 제 아들 건강 조금만 신경 썼으면 저도 아들 댁 가서 고생 안 해요. 그렇게 며느리랑 한바탕 하고 결국 할 말 다 못하고 제가 꼬리 내리고 알겠다고 하고 집에 돌아왔죠. 그래서 그냥 앞으로 집에 자주 들르지 말고 아들이랑 연락이나 자주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그때 터졌습니다. 한동안 아들네 인기득이 저번에 엄청 유명한 한의원에서 한약을 지어놓은 게 다 되었다길래 저녁을 먹고 2AI 거리를 가서 한약을 받아 밤늦게 아들네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아들한테 미리 연락을 하니 아들은 오늘 야근이라고 집에 못 들어올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 가연이는 집에 있냐고 물으니 아마 있을 거라고 했죠. 그렇게 동네에 들어서 가고 있는데 동네 근처 호프집에서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딱 봐도 술에 엄청 취해 있는 상태였죠. 저는 걱정이 돼서 차를 세우고 바로 며느리에게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술집에서 또 한 명의 남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둘이 길바닥에서 담배를 태우더니 곧장들은 비틀거리면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저는 차 시동을 걸고 뒤를 따라가 봤죠. 그러자 둘은 택시를 잡고 어디론가 이동을 했습니다. 10분 정도를 이동하더군요. 그들이 이동한 곳은 집과 어느 정도 떨어진 모텔이었습니다. 제 상식으론 전혀 이해가 되질 않았죠. 그렇게 며느리와 얼굴도 모르는 남자는 모텔에 들어갔고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들한테 말을 해야 하나?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에 바로 제 남편에게 연락해 불렀습니다. 남편은 키도 크고 덩치도 좀 있어서 혹시나 무력이 필요할 상황도 있을까 싶어 불렀죠. 그래서 모텔 카운터로로 들어갔습니다. 사정을 말했고 주인장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비상 열시를 받고 며느리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둘 다 홀라당 벗은 상태로 침대 위에서 몸을 굴리고 있더군요. 그 상황에도 며느리는 제정신이 아닌지 저와 제 남편을 보고도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래도 정신이 있는지 많이 당황해하고 누구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랑 뭐하는 짓이나 물으니 남자는 자기가 오자고 한 게 아니다 라며 죄송하다고 바로 옷을 입고 도망을 치려던 거. 남편은 그 남자를 제압하고 붙잡아 놓습니다. 남편은 이 사실을 아들도 알아야 할 것 같다기에 아들에게 연락해 당장 일하던 거 멈추고 오라고 했죠. 아들이 오기까지 1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때까지 며느리는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아들을 보고 나서야 그제서야 좀 정신이 드는지 당황해하는 눈치를 보더군요. 그때 옷도 안 걸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들은 충격을 받았는지 며느리에게 못을 입히고 모텔 밖으로 나가더군요. 그래서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더니
다 알겠으니까 집으로 가시라고 해서 저희 부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술이며 담배며 다 참아왔는데 불륜은 정말 참을 수 없는 죄목이지요. 제가 그날 아들의 한약을 가지러 가지 않았다면 몰랐을 텐데 지금 생각해도 끔찍하네요. 아들은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네요. 집도 아들 명이고 재산도 뭐 각자 관리했으니 서로 아쉬울 건 없을 텐데 며느리는 죄송하다고 울며 불며 무릎 꿇고 한 번만 봐달라고 용서를 구하더군요. 저희 부부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아들에게도 구하고 뭐 저희는 며느리의 알몸을 그런 식으로 봤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지만 아들의 마음이 너무 확고해 말릴 수가 없네요. 잘 가요 며느리.